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토크쇼 뉴스앤이슈 문영철입니다. 을사년 새해를 맞아 전남 동부권 각 지자체의 주요 현황과 신년 계획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2025년 고흥군의 새해 설계 들어보겠습니다. 함께 이야기 나눌 두 분 소개합니다. 먼저 공영민 고흥군수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네, 다음으로 류재동 고흥군의회 의장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먼저 군수님부터 신년 맞았는데 국민분들께 새해 인사 먼저 해주시죠. 네. MBC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고흥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흥군수 공영민입니다. 2025년 새해에는 모두의 가정마다 행복이 넘치고 그리고 소망하는 모든 일 이루어지며 즐겁고 행복한 설 명절 보내시기 바랍니다. 네, 의장님. 네. 네. 반갑습니다. 고흥군민 여러분 그리고 여수 MBC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24년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아마 무거운 마음으로 보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을사년 새해에는 여러분들이 이루고자 하는 모든 소원 성취하시고 가정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또한 설 명절 온 가족과 함께 행복한 설 명절 맞이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우선 지난 2024년 한 해 되돌아보셨을 때 네. 어떤 부분이 가장 좀 기억에 많이 남으시던가요? 지난 한 해 동안 저희 고흥군은 국민통합의 바탕 위에서 우선 2030년 공인구 10만의 비전 달성을 이어서 우리 1,400여 공직자들하고 함께 쉼없이 달려온 한 해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 결과 우주 드론 스마트팜이라는 3대 미래 전략 산업을 중심으로 이제 2030년까지 공인구 10만 달성을 위한 그 발판은 마련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의장님께서는 지난해 어떤 부분 좀 기억에 남으셨습니까? 저희는 2024년 한 해 기본적인 조례 개정이나 재정이나 이런 부분들을 쭉 해왔습니다. 그리고 또 행정사무 감사 또 정례회를 통한 뭐 군정질의 이런 부분들을 활동을 해왔는데요. 좀 의원 생활을 하면서 가장 좀 안타까웠었던 게 우리 의원들의 활동에 대한 부분들이 우리 국민들에게 그렇게 각인이 돼 있지 않다. 이런 부분들이 좀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SNS 활동을 통해서 저희 회기를 좀 알리고 회기를 알림으로 해서 또 본회의장의 방청석에 이렇게 좀 참여를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좀 참여를 해주셨고 그다음에 특히 또 우리 학생들이 많이 참여를 해주셔서 아주 뜻깊었었던 한 해였었던 것 같습니다. 네. 뭐 그 밖에도 이건 아쉬웠다라는 부분이 또 있었어요? 저희가 아마 그 국민의 대의기관으로서 국민들이 바라는 요구사항이 아마 기대치가 아마 크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하지만 저희들 나름대로 활동을 열심히 한다고 했지만 그래도 국민들의 기대에도 좀 부응하지 못하는 부분도 많이 있지 않았나. 그래서 특정하게 어느 한 부분을 네. 아쉽다 이런 부분보다는 전체적인 활동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매진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아쉬움이 있어서 아마 그것을 동력으로 해서 25년에는 조금 더 열심히 해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군수님께서는 어떤 네. 부분이 좀 아쉬우셨어요? 저희들은 대한민국 미래 전략 산업이면서 우리 고흥군의 미래 전략 산업인 우주 발사체 클러스터 연계도로가 4차선 확포장이 돼야 되는데 그게 예타 면제로 추진될 뻔하다가 안 된 부분이 굉장히 지금 아쉬운 점으로 남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실은 그 2차선 굴곡진 도로로는 발사체 구조물이나 이런 것들을 운반하기가 굉장히 어렵고요. 또 저희들이 2026년에 민간 발사장이 완성이 되거든요. 그럼 준공이 되면은 민간 발사장 수요가 많을 텐데 이런 시급성을 감안할 때 정말로 2차선 도로가 4차선 확포장 돼야 되는데 지금 현재 고흥읍에서 나라우주센터까지 31.7km의 도로가 지금 굴곡진 2차선 도로인데 이거를
지난 연말부터 계속해서 정부에 이제 또 국회에 건의를 해서 예타 면제로 추진될 뻔하다가 네. 전국 상황이 이렇게 이제 복잡해지니까 예타 면제가 안 됐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은 이제 연초부터 지금 우리 국토부, 기재부, 그다음에 국회 등을 방문해서 신속 예타로 이걸 빨리 추진해 달라고 지금 건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2025년 주요 현안에 대해서 이야기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이 고흥은 우주항공 중심 도시의 이미지를 이제 조금씩 굳혀가고 있는데 올해 2025년 관련해서 어떤 사업들이 좀 추진될 예정입니까? 우선 이제 정부가 1조 6천억을 우리 고흥에 투자해서 우주 발사체 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하는데 그 주요 사업으로는 지금 이제 8개 과제 24개 이제 8개 분야 24개 핵심 과제를 추진하는데 그중에 가장 중요한 게 국가산업단지 46만 평, 그다음 민간 발사장, 연소시험장, 기술사업화 센터, 사이언스 컴플렉스 등 이런 것들인데 지금 2023년 8월 달에 이미 민간 발사장하고 기술사업화 센터가 예타 면제로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2천억 원이 지금 투자되면서 지금 추진이 되고 있는데 민간 발사장의 경우는 1차 준공 2026년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민간 우주선이 발사되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기술사업화 센터는 2027년 준공을 목표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차질 없이 추진이 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국가산단 46만 평은 2036년까지 준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저희들은 지금 만전을 기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 국가산단이 완성이 되면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비롯한 소재, 부품, 장비 기업 50여 개 기업이 입주를 하게 되고 여기에 이제 전문가들이 분석하기에는 2만 개 이상의 일자리가 창출되고 4조 9천억 원의 생산 유발 효과가 있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지역경제 활성화나 인구 유입에 큰 도움이 될 거다. 이 기대가 큽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저희 고흥군에서 지금 이제 주목하고 추진하는 거는 우주 사이언스 컴플렉스인데 일종의 테마파크거든요. 이게 지금 미국의 플로리다의 케네디 우주센터처럼 한 곳에서 우주 견학, 교육, 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기 때문에 이게 완성이 되면은 글로벌 우주관광 랜드마크로 이렇게 자리 잡을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지금 우주산업, 우주항공산업 전체를 지금 최선을 다해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방금 우주항공과 관련해서 여러 계획들 말씀해 주셨는데 의회 입장에서는 이건 좀 보완됐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이 있습니까? 네, 지금 우리 방금 공영민 교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 공의 지금 3대 전략 중에 가장 또 중점 들 수 있는 게 우주항공 분야거든요.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여러 가지 어떤 정책들, 사업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 의회 입장에서 생각하는 부분들은 우리 고흥에서 지금 여기서 순천대학교의 어떤 글로컬 대학의 또 우주 관련과도 지금 신설을 해서 하고 있으니 우리 지역 출신들의 우주항공 관련 인재들을 육성을 해서 이 인재들이 그대로 어떤 우리 장기적인 상황에서 모든 정책들이 완성이 되는 시점에 우리 인재들이 거기에 직접적인 어떤 취업과 연계될 수 있는 이런 방향들은 지금부터 좀 찾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방금 군수님 말씀하신 대로 36년에 국가산업단지가 조성이 이제 되는 부분인데요. 그런 부분에 가장 지금 기업들이 오기가 어려운 상황들이 정주 여건을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는 물론 도로에 대한 문제도 있죠.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어떤 고흥과 나로우주센터 간의 그 4차선 확포장 이 부분이 올해는 꼭 유치가 돼서 확정이 돼서 예타 면제로 확정이 돼서 그 부분들이 산업단지의 완공과 맞춰서 좀 진행됐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국가산업단지가 지금 복내면에 위치하게 됩니다. 복내면은 고흥에서도 좀
거리가 있는 부분이어서 거기에 어떤 주거 공간이랄지 어떤 문화 공간이랄지 어떤 이런 부분들도 산업단지의 준공에 맞춰서 지금부터 준비를 해서 좀 장기적인 계획을 좀 세워서 정주 여건을 좀 개선을 해야 된다. 이런 좀 현실적인 문제도 좀 있지 않는가 싶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아마 우리 고흥군에서도 아마 준비를 잘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우리 의회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잘 맞춰서 집행부와 협의를 잘해서 진행이 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말씀하신 우주항공 산업과 함께 또 드론 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드론 산업도 육성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올해 관련 계획들은 좀 어떻습니까? 우리 이제 고흥에는 뭐 드론 관련 인프라들이 가장 잘 갖춰져 있다. 뭐 드론 센터도 있고 또 드론 관련 이제 공역이 가장 넓은 곳이 네. 우리 고흥입니다. 그리고 국가 종합 비행 성능 시험장도 있고 이렇게 해서 재작년 11월 달에 이미 이제 그 드론의 마지막 단계인 드론 택시에 그 비행 시연을 했어요. 그리고 지난해 12월 14일에는 5인승 드론 택시 기체 비행 시연을 했거든요.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성공을 했는데 그리고 2023년 8월부터는 지금 SKT, 현대자동차, 대한항공 등 대기업들이 지금 우리 고흥 드론 센터에서 지금 그 KUAM이라고 그래서 도심 항공 체계에 이제 드론 택시를 갖다가 1단계 실증을 하고 있는데 이게 1단계 실증이 금년 6월 말까지 끝납니다. 네. 이게 끝나면 이제 우리 고흥군에서는 고흥군에서 남해안 관광벨트를 오가는 드론 택시를 관광 상품화하겠다. 그 용역을 지금 항로개설 용역을 대한항공 등과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이제 관광의 판도가 완전히 달라질 거고 이렇게 되고요. 또 우리 고흥에서 하고 있는 이제 드론 쇼 아시잖아요. 녹동항 드론 쇼를 이제 2년째 했는데 금년에는 컨텐츠를 더 보완을 해서 지금 준비를 잘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4월 5일 토요일 날 개막식을 하는데 그때는 2025년이니까 2025대의 역대 최고 대수의 그 드론이 개막식 쇼를 할 겁니다.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와서 좀 감상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드론 특화 농공단지를 또 우리 드론센터 인근에 조성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지금 드론 관련 부품 업체도 드론 관련 정보통신 업체나 이런 업체들이 입주를 하게 되는데 여기도 지금 우리가 특이하게 지금 구축하고 있는 드론 특화 농공단지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우리 고흥에서 지금 이제 공모 사업이 2개가 됐는데 이 공모 사업 2개가 뭐냐 그러면은 고흥에서 시험 드론 기체나 이런 것들을 시험 평가 인증을 원스톱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들이 공모 사업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대한민국 어느 곳에서 드론 기체를 만들더라도 고흥에 와서 인증을 받아야만 띄울 수 있다. 이런 거거든요. 네. 그래서 고흥이 앞으로 이제 드론 산업 중심지로도 발돋움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의장님께서는 지난해 드론 센터 방문해서 입주 기업들의 의견도 직접 한번 들어보신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정책적으로는 어떤 부분이 좀 보완됐으면 좋겠습니까? 방금 가장 중요한 것은 그거였습니다. 저기 드론의 이제 우리도 3대 전략 사업 중에 또 하나인 드론 산업이기 때문에 드론 입주업체가 저기 공만이라는 데 이제 입주해 있는데 어떤 여건이 어떤지 또 애로사항이 무엇인지 한번 들어보기 위해서 작년 7월에 한번 방문을 했었습니다. 저희 전 의원님들이 다 참석을 하셔서 하셨는데 이제 거기서 말씀하신 게 가장 애로점이 뭐였냐면은 방금 우리 군수님 말씀하신 그 부분이었습니다. 어떤 드론 판매 수리 정비센터 그다음에 저기 드론에 대한 어떤 성능을 어떤 평가하는 실험하는 어떤 이런 부분들이었는데 그 부분을 저희들이 이제 작년 7월에 방문을 하고 건의를 사항을 듣고 집행부에 또 건의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 결과가 방금 군수님 말씀하신 그 공모 사업이 선정이 돼서 그런 부분들은
아마 입주업체의 어려움들은 좀 해소를 좀 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이지 않는가 이런 부분 생각하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좀 특이하게는 우리 저기 여성 그 근로자 기숙사를 좀 건립해 주라는 그런 건의가 좀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 저 집행부에서도 아마 건의사항을 저희가 좀 넣었기 때문에 좀 깊이 생각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방금 그 군수님 말씀하신 UAM 그다음에 또 KUAM 이런 부분들이 우리 고공군이 지금 선도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그 드론 산업단지나 이런 부분들이 생기게 되면은 아마 전국적으로 지자체 중에서는 가장 앞서 나가는 그런 드론 사업을 선도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드론이 지금 우리 공군에서 아마 시험적으로 좀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도서지방 그 뭐죠 순찰이랄지 네. 또 그다음에 뭐 실종 사고랄지 이런 부분들을 지금 시험 운행을 하고 지금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순찰 강화나 이런 부분을 포함을 해서 또 우리 농업이나 어업에 직접적으로 연계가 좀 될 수 있는 그런 드론 산업으로 좀 더 발전이 돼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농업 분야를 보면 어쨌든 스마트팜 혁신밸리를 중심으로 해서 미래 첨단 농업을 이제 육성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올해 관련해서는 어떤 정책들이 좀 추진됩니까? 그러면? 저희들이 이제 2022년 11월 달에 정부 도 이렇게 해서 10만 평 규모로 우리 고흥만에 스마트팜 혁신밸리를 조성을 했는데 그곳에서는 지금 20개월 단위로 52명씩의 청년 보육생들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실험하면서 직접 이렇게 해서 지금 양성이 되고 있고 저희들 고흥군 입장에서는 그 주변으로 6, 70만 평의 고흥형 농수축산 스마트팜 혁신밸리를 조성한다. 이거를 지금 착실히 추진을 해가고 있는데 이미 벌써 우리 대규모 스마트팜 창업단지나 그다음에 원예단지 그다음에 그 축산 ICT 한우 시범단지 수산양식단지 이런 것들이 지금 이미 공모사업이 돼서 6, 70만 평 중에 30만 평은 이미 공모사업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고흥에서는 지난해 12월 달에 이제 전국 최대 규모 64헥타가 스마트팜 농업 육성지구로 지정이 돼서 우리 그 대규모로 스마트팜을 조성하는 이제 마중물이 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금년부터는 우리 고흥만에 벼농사 재배가 금지가 됩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스마트팜 혁신밸리를 조성할 좋은 조건이 됐다. 그래서 정부의 우리 그런 산업을 계속해서 우리 신규 사업을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예산도 확보하고 또 공모 사업을 적극적으로 유치해서 대규모 스마트팜 혁신밸리를 아까 말씀드린 6, 70만 평 조성을 해서 스마트팜 혁신밸리가 전국 거점이 되게 하고 우리 고흥에서 확산시켜 나가는 거점으로 삼겠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 농업 분야 계획과 비전 어떻게 좀 보십니까? 네, 지금 농업이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쌀 농사 수매 금액도 정말 최저가로 이렇게 해서 농민들이 너무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네. 방금 군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고흥만이 엄청 넓은 광활한 농지를 가지고 있는데 벼농사를 지금 지치를 못하고 있죠. 네. 이제 올해부터 8년 동안 못 지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대체 작물을 해야 됩니다. 근데 현재로서는 조사료나 이런 부분들을 하고 있었는데 일부는 하고 있었는데 전면적으로 농사를 못하게 된다 그러면은 그 농지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찾아야 된다. 그렇다 그러면은 조사료에만 의존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러면 간척지 농지에 적합한 작물을 선정을 좀 해서 그런 부분들을 농민들에게 좀 권장을 해서 소득 증대에 조금 신경을 좀 써야 된다는 그런 부분들도 좀 생각을 해봅니다. 아마 그 부분 아마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조금 그 역할을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지금 우리 스마트팜에서는 지금 딸기하고 토마토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아열대 식물에 대한 지금 선호도들이 자꾸 좀 늘어나고 있는 부분인데, 우리 공원에서도 지금 애플망고나 이런 용과나 그다음에 패션 프루트라는 어떤 이런 과일, 아열대 과일들을 일부가 지금 농가들이 하고 계시거든요. 네. 그래서 앞으로 그 스마트팜은 그 창업단지 내지는 또 임대형 스마트팜이나 이런 부분들로 점점 확대를 해갈 건데, 그 부분에 어떤 딸기나 토마토 외에 이 아열대 작물도 과실도 스마트팜에 적용을 시켜서 농가 소득에 좀 증대를 시킬 수 있는 방안도 좀 찾아봤으면 하는 그런 생각도 있습니다. 네. 뭐 아까 간단하게 언급을 해주시기도 했는데 이 고흥 녹동항 드론쇼가 큰 인기를 끌면서 어쨌든 관광객 유치에 큰 효자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뭐 장기적으로는 우리 관광객 100만 명, 1000만 명 유치를 목표로 좀 하고 있는데, 관광 콘텐츠나 인프라 분야에서는 올해 어떤 계획을 좀 갖고 계세요? 우리 고흥은 사실 이제 지붕 없는 미술관이다 늘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비경이 뛰어난 곳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고흥에 즐길 거리하고 머물 거리가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주식회사 LF하고 고흥 휴양 빌리지 조성 사업을 2천억 규모로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주식회사 CN 아일랜드하고는 5천억 규모의 고흥 해양 예술랜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지금 대형 숙박업소, 리조트, 그다음에 호텔, 컨벤션, 그다음에 미술관, 그다음에 골프장 이런 것들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토지 매입이 한 70% 정도 지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환경 영향 평가나 이런 절차를 추진 중인데, 이게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해야 되겠다. 그래서 관광 인프라를 구축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고흥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람 태우는 드론, 이 드론 택시를 관광 상품화하겠다. 그렇게 해서 관광객을 또 모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고흥은 사실은 양질의 뻘땅 위의 바다 위에서 어패류 해조류가 전국 최고의 맛을 자랑합니다. 이것을 우리 여행객의 입맛에 맞는 그런 음식을 개발을 해서 먹거리 관광객들을 좀 유치해야 되겠다. 이것도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고흥이 이제 그동안에 여러 가지 뭐 관광 인프라들을 구축한다고 했지만은 제대로 된 게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고흥을 6개 권역으로 나눠서 거기 한두 가지의 관광객이 올 수 있는 그런 인프라들을 만들어서 관광거리를 만들어야 되겠다. 네. 예를 들면 고흥 읍권 같은 경우는 지금 전통시장 생선 숯불구이가 굉장히 인기가 좋거든요. 네. 그리고 앞으로 만들 수제 맥주 블루어리 이거하고 연계시켜서 먹거리 관광을 유도를 하고요. 그리고 또 고흥만권에는 수변 노을 공원 조성, 그다음에 거금 녹동권에는 거금도 비단 둘레길이라고 해갖고 45km 한 바퀴 도는 네. 둘레길을 지금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 그다음에 파령산권은 남해리 해수욕장을 주변으로 해서 스카이워크나 모노레일을 조성하고 끊어진 집트랙도 연결해서 네. 이렇게 관광 인프라로 다시 조성하겠다. 북부권에는 그 우도 레인보우교라고 해서 지난해 4월 달에 완공을 했는데요. 네. 이게 이제 전국 최장의 연육 인도교입니다. 이것들이 지금 중산 일몰 그다음에 남양리 산성과 연결해서 이렇게 관광 인프라로 조성을 하고요. 나라도권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주 사이언스 컴플렉스 조성을 해서 글로벌 우주 관광 랜드마크로 이렇게 조성한다. 이런 이제 거리들을 만들어서 관광객이 유치할 건데요. 그리고 작년에 우리 그 SRT 매거진에서 우리 고흥군을 그 여행지 대상을 받는 그런 걸로 선정을 했거든요. 그리고 코레일 관광 개발에는 탑10 여행지에 우리 고흥이 포함됐습니다. 그래서 네. 작년 한 해 동안에 우리 고흥에 560만의 관광객이 왔습니다. 그래서 2030년까지는 저는 1000만 관광객 유치는 무난하다고 보고 아까 말씀드린 그런 인프라들을 차근히
이렇게 구축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의장님 어쨌든 고흥관광이 조금씩 이제 주목을 받고 있긴 한데 이 관광 분야에서 어떤 부분이 좀 보완돼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우리 고흥은 천혜 자연경관이 어디를 내놔도 네. 자랑할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군수님 방금 여러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만은 특히나 우리 고흥만의 일몰이 상당히 정말 아름다운 일몰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지금 우리 공군에서도 거기에 지금 오랫동안 투자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방금 군수님 말씀하신 대로 또 앞으로의 투자 계획도 있습니다. 네. 지금은 어떤 관광의 어떤 중심이 어떤 힐링, 어떤 마음의 치유를 얻는 그런 관광들로 많이 변화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고흥 같은 경우에 화령산 편백숲 같은 경우에는 전국 최고를 자랑할 겁니다. 그래서 물론 지금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지만 그런 편백숲을 이용한 또 주변의 여건들을 좀 개선을 더 해서 사람들이 와서 마음의 치유를 할 수 있는 이런 공간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관광을 좀 더 활성화시켰으면 좋겠고요. 고흥만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선셋 가든을 지금 준비를 하고 또 계시고, 그래서 앞으로 향후로 그런 부분들이 마무리가 된다 그러면은 공을 찾는 분이 더 많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고흥에는 이제 인물이 엄청 많습니다. 사회적 문화, 뭐 체육, 그다음에 역사적으로 인물들이 엄청 많은데, 예를 들면 이 인물들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관광, 얼마 전에 뭐 총경자배 그 전시회도 했습니다만은 그런 부분 같이 예를 들면은 고흥에 지금 봉수대가 엄청 많거든요. 봉우리마다. 그래서 지금 그런 전수조사도 지금 수년 동안 지금 계속 하고 있는데, 그런 봉수대를 활용한 임난이나 정유재라나 이런 부분들을 좀 스토리텔링해서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코스도 한번 개발해도 좋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이 고흥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접근성이 좀 떨어진다. 그래서 이 교통 인프라 확충이 시급하다. 이런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군수님께서도. 그렇습니다. 올해 뭐 어떤 계획 전략 갖고 계십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3대 교통 인프라 구축이라고 그래서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게 우리 군이 해결해야 될 가장 시급한 문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선 앞서 말씀드린 대로 대한민국과 우리 군의 미래 전략 산업인 우주 발사체 클러스터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도, 또 국가 산단이 조성되면은 거기에 이제 입주 기업들의 종사자들의 정지 여건을 위해서도,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도 접근성 개선은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우선은 저희들이 이제 고흥에서 광주까지 가는 고속도로 53km 정도 되는데, 이거를 지금 이제 국토부에서 용역을 거의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추진하는 제3차 국가 고속도로망 계획 속에 반드시 이걸 포함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경전선 벌교역에서 지선을 연결해서 고흥역과 녹동역을 만드는 고속전철 사업. 이거는 이제 우리 군에서 지금 용역을 추진 중인데 그동안에 수차례 토론회도 했고 국회에서도 토론회를 해서 아주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이렇게 지켜봤고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올해 제5차 국가철도망 계획을 수립하는데 이 속에 반드시 포함되도록 이렇게 할 겁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고흥읍에서 나라우주센터까지 가는 31.7km의 2차선 그 우주 산단 연계도로는 반드시 이게 지금 시급하기 때문에 2차선을 4차선을 확장하는 거를 우리 기재부, 국토부, 그다음에 국회에 건의해서 신속 예타 등으로 조만간 이게 좀 추진되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고흥군의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해서 멀다는 그런 인식을 좀 불식시켜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의회에서도 이 교통 인프라 문제에 관심이 되게 클 것 같은데 어떠세요? 예, 맞습니다. 한때 제가 학교 다닐 때 생각이 납니다. 고흥에서 광주까지가 한
10km 정도 되는데 정말 공읍에서만 가도 꼬박 2시간이 넘게 걸렸습니다. 그리고 녹동에서 출발하면 2시간 반 이상 걸렸죠. 근데 지금은 광주권에 1시간 반권으로 이제 줄어들긴 했습니다만 그렇지만 방금 군수님이 말씀하신 3대 전략이라는 그 교통망 전략이라는 부분들은 우리 공군민들에게 항상 그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그리고 정말 이루어졌으면 하는 관심거리 이런 부분이죠. 그리고 엄청 관심이 좀 높습니다. 네. 그래서 철도가 녹동항까지 간다는 어떤 이런 부분들을 우리 국민들이 생각하는 것은 정말 그 말씀은 결국 서울까지도 한 번에 또 갈 수 있다는 이런 또 희망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군의회에서도 집행부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어떤 이 3대 전략, 교통망 전략에 대해서 적극적인 지지를 하고 그다음에 저희 고흥군 의회에서도 의원 한 분 한 분들께서 집행부가 진행하고 있는 이 사업에 대해서 저희들도 적은 힘이나마 버틸 수 있는 이런 마음가짐을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들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서 협력하고 협의하고 긴밀하게 이렇게 소통하면서 이루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뭐 군 차원에서 고민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인구 문제일 건데요. 어쨌든 고흥 지역 같은 경우는 워낙 고령화가 또 심각하고 그래서 인구 소멸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할 수밖에 없는데 올해 인구 유입을 위한 정책들 어떤 걸 계획하고 계세요? 인구 유입을 위해서 인구 증가를 위해서죠. 작년에 이미 저희들이 조직 개편까지 했습니다. 네. 군에. 그래서 인구 정책과를 인구 정책실로 격상을 했고 그다음에 16개 읍면에 인구 행정팀을 신설해서 읍면 단위에서부터 인구 정책을 이렇게 만전을 기하도록 이렇게 했고요. 그리고 이제 우선 우리 고흥의 3대 미래 전략 산업 아까 말씀드렸는데 우주 발사체 클러스터 조성하고 또 그다음에 드론 산업 육성하고 스마트팜 혁신밸리 이렇게 육성을 해서 그 젊은 청년들이 좋아하는 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창출할 겁니다. 그렇게 해서 고흥의 청년들이 이렇게 밖으로 나가는 걸 또 이렇게 막고 나갔던 청년들이 돌아오는 고흥을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고속도로와 그다음에 고속전철 등 이런 접근성 개선을 통해서 인구 유입을 또 유도하겠다. 그리고 선택과 집중을 통한 관광 인프라 구축을 통해서 2030년까지 1,000만 관광객을 이렇게 유치한다고 했는데 관광 관련 이런 인구 유입, 인구를 늘리는데 관광이 활성화되면 인구가 많이 늘어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관광 관련 일자리를 많이 창출하겠다. 네. 그래서 인구 유입을 막겠다. 그리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겠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정주 여건이 문제이기 때문에 500호 이상의 공공 주택을 건립을 합니다. 그리고 택지를 마련하고 이래서 우리 산단 입주 기업 종사자들의 정주 여건, 그다음에 귀농 귀촌하신 분들의 정주 여건도 네. 이렇게 개선하고요.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있는데 조금 시간은 걸리겠지만은 우리 고흥 해상에 4기가와트의 해상 풍력 단지를 개발해서 여기서 나오는 것을 가지고 에너지 연금을 우리 국민들한테 지급하겠다. 네. 이렇게 해서 2030년까지 고흥 인구 10만 반드시 달성해내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 의회에서는 이 인구 소멸 문제 대책 어떻게 보십니까? 예, 이거 진짜로 뭐 저희 공군의 문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또 그다음에 세계적인 어떤 추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공군의회에서도 지금 인구 감소에 대한 부분에서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또 이런 이게 결국은 지역 공동체의 붕괴가 되는 어떤 연쇄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차원에서 좀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렇습니다. 자연 감소가 되는 인구가 엄청 많거든요. 그렇죠. 노령 인구가 네. 거의 뭐 50%를 곧 육박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그래서 어떤 유입 인구나 출산율을 높이는 어떤 이런 정책들이 엄청 중요한 부분인데요. 결국은
그러면 젊은 층들이 젊은 층들이 공에 거주할 수 있는 여건들을 좀 많이 만들어줘야 된다. 요즘 젊은 친구들이 창업이나 소상공인 어떤 창업들을 이렇게 많이 하고 있는데 사실 어려움이 많습니다. 네. 그래서 임대료에 대한 부분도 일부 또 집행부에서 또 군에서 지원도 하기도 했었는데 뭐 이자 지원이나 이런 부분도 했습니다만은 그런 부분들에 좀 한계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청년층을 위한 어떤 정책들이 조금 더 보완해야 된다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스마트팜에서 아까 군수님 말씀하신 스마트팜에서 20개월마다 배출되는 이 인원들이 결국 우리 고흥에 정착을 해서 고흥에서 어떤 사업을 하고 창업을 해서 소득을 가지면서 고흥 군민들을 온전한 고흥 군민들이 돼서 거기에서 또 출산을 하고 이런 부분들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스마트팜에서 배출되는 인원들 이런 인원들에 대한 어떤 대책들도 지금도 많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만 네. 조금 더 세부적인 부분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다음으로는 한번 복지 분야에 대해서 이야기 한번 해보죠. 말씀하신 대로 이 고령 인구가 많기 때문에 이 복지 정책도 보다 좀 세심한 관심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올해 어떤 정책들 추진되는지 소개를 좀 해주시죠. 저희들이 65세 이상 인구가 45.7%. 네. 전국에서 아마 가장 초고령 사회가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거든. 이렇게 이왕에 어르신 인구가 많을 바에는 전국에서 어르신들이 가장 행복한 그런 고흥을 만들어 보자. 이게 이제 어르신 노인 복지 시책의 저희들이 기본 방향입니다. 네. 그렇게 해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어르신들에게 시급한 게 사실은 일자리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대기자 없는 일할 수 있는 어르신들은 모두 일하게 해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예산을 많이 들여서 지금 제가 취임 이후에 계속해서 이렇게 일자리를 만들어 드리고 있는데 금년에도 189억을 들여서 모든 어르신들이 대기자 없이 일하고 싶어하는 어르신들 모두 일할 수 있도록 대신 조건이 되는 분들 이렇게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찾아가는 노인 전담 주치의 제도도 우리가 아마 처음으로 전국에서 시도하는 그런 이제 제도일 겁니다. 그리고 65세 이상 뭐 대상포진 무료 접종, 틀니 임플란트 지원 등등을 해서 우리 어르신들이 가장 살기 좋은 고흥을 지금 만들어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장애인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이제 장애인 종합복지센터가 금년 지금 내일 모레 준공을 하고 3월 달부터 이렇게 운영에 들어가는데 네. 여기에서는 그 맞춤형 장애인 일자리들을 이렇게 지원을 하고 그리고 장애인단체 사무실을 한 곳에 집적화시킵니다. 그래서 장애인들의 고용과 문화활동이나 이런 것들을 통합 지원하게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군이 이제 국민들의 최대 수건 사업이라고 볼 수 있죠. 하늘공원 조성 사업도 아마 지금 금년 8월 달에 이게 준공이 되는데 지금 뭐 차질 없이 추진을 하고 있고요. 그 밖에도 복지 사각지대 없는 고흥을 만들기 위해서 고독사 예방 관리 통합 시스템을 운영을 합니다. 그리고 중장년 1인 가구, 중장년들도 이상하게 고독사를 하고 이런 분들이 많기 때문에 네. 사회관계망 형성 프로그램도 이렇게 신설을 해서 추진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복지 정책 관련해서 의회에서 특별히 관심 갖고 있는 분야 있습니까? 네, 방금 저 군수님이 말씀하신 어떤 우리 노인 복지, 장애인 복지, 어떤 국민의 복지에 대한 부분들은 군수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네. 저는 한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청년들이 젊은 부부, 신혼부부들, 그다음에 젊은 층들이 주거를 하고 그다음에 출산을 하고 이러면은 가장 걱정되는 게 아이들 문제입니다. 아이들 건강에 대한 문제겠죠. 근데 죄송합니다. 지금 일반 내과나 외과나 이런 부분들은 개인 병원이든 종합병원이든 이런 데서 커버를 합니다. 네. 그렇지만 가장 취약적인 것이 산부인과하고 소아과거든요. 네. 근데 다행스럽게 산부인과는 지금 개설을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군에서 지원을 하고 그다음에 소아과도 역시 마찬가지로 종합병원에 개설이 돼 있었는데 이 부분이 이제
의사가 없어가지고 지금 개설이 중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 많은 노력들을 하고는 계십니다. 그렇지만 이런 부분들은 지자체가 더욱더 좀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것은 경제 논리를 떠나서 어떤 우리 아이들을 위하고 또 그다음에 우리 젊은 청년 부부들을 위한 어떤 정책으로서 의료 시스템 자체는 특히 소아과나 이런 부분들은 계속 존치를 할 수 있도록 그다음에 더 유지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지자체에서 좀 더 신경을 더 써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올해 고흥군의 주요 현황과 또 추진 계획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나눠봤는데 이 마지막으로 한 말씀씩 듣고 오늘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의장님부터 해주실까요? 네. 고흥 군민 여러분 그리고 MBC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정말 떨리는 마음으로 오늘 이렇게 인터뷰를 하게 됐는데요. 항상 우리 고흥군 의회는 고흥 군민들의 어떤 대의기관으로서 국민들의 눈과 귀가 되어서 또 입이 되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항상 변함없는 지지와 관심 속에서 저희 고흥군 의회는 무럭무럭 자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더 발전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관심과 성원 덕분에 저희가 정말로 감사하게도 24년 권익위에서 청렴도 조사를 했었는데 저희가 이제 1등급을 받았습니다. 아마 이것은 국민 여러분과 그다음에 우리 의원님들의 정말로 열정적인 그런 활동 때문에 그다음에 국민들의 관심 때문에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국민 여러분들의 뜻에 부응해서 더욱더 열심히 하고 그다음에 고흥군 의회에서 국민들에게 피부에 다가들 수 있는 체감할 수 있는 그런 의정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저를 포함한 11명 의원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군수님. 예, MBC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고흥군민 여러분. 금년에도 우리 고흥군은 2030년 공인구 10만 달성을 위해서 우리 군 3대 미래 전략 산업인 우주드론 스마트팜 이걸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2030년 공인구 10만 비전이 현실화되어가는 우리 고흥의 시청자 여러분과 고흥 군민 여러분의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공영민 고흥군수, 류재동 고흥군 의회 의장이었습니다. 전남 동부권 각 지자체 신년 대담, 오늘 마지막 순서로 고흥군의 새 설계 들어봤습니다. 우주항공산업과 미래농업, 민생과 복지 등 여러 분야에서 다양한 정책들이 추진될 예정인데요. 인구 감소와 경기 침체 등 만만치 않은 여건을 극복하고 한 단계 도약하는 한 해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여수 MBC 토크쇼 뉴스 앤 이슈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